읽는 책과 길 속에서 선거의 가치를 발견하는 산책길.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오직 산책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근사한 풍경을 마주할 때 오래오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다.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풍경과 메시지들이 가득한 산책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산책 친구 만나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도 너무 예쁘시고 또 그림만큼이나 실제로도 너무나 아름다우신데 또 역시나 우리 한국 선거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는 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산책길과 함께 여기 선거 방송에서 굉장히 주요 프로그램인 보트립에서 제가 출연했었는데 그때 쫌노공님과 총장님과 함께 예술 속의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찾아보는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이미 프로 방송인이시군요.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건 또 알고 계실 거고 산책길의 필수 질문, 평소에 책을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만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말고도 독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림만큼이나 또 책을 사랑하시는 김물길 작가님의 오프닝 각오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책 중에 한 구절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 책 중에 이제 한 구절인데요. 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안 되는 이유에만 집중하지 말고 단 하나라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해보자라는 글을 적었었는데요. 제가 첫 여행을 떠날 때 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가 오긴 하지만 그거 안에서 또 의미를 찾고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책이죠? 책 제목이? 아트로드, 컬러풀한 세계 일주 아트로드라는 책이에요. 역시 여행 작가 분들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떠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라도 떠날 이유가 있으면 떠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저도 그런 같은 각오로 산책길을 떠날 텐데요. 뭐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필수 질문인데 산책은 좋아하시나요? 제가 우선 걷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여행 작가신데. 그러니까 산책이라고 하면 동네만 걷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전 여행 자체가 산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게 지구를 산책하는 기분이 들어서 산책을 정말 좋아하고요. 오늘도 또 새로운 산책길을 걸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행 작가시니까 정말 지구 곳곳을 산책하신 거랑 다름이 없겠네요. 정말 프로 산책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는 어느 지구에 산책을 다녀오셨나요? 제가 여기 만나 뵙기 한 3주 전쯤에 약 한 달 정도 서호주를 여행을 하고 왔어요. 서호주의 서쪽을요. 그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대자연의 모습을 열심히 파헤치면서 한 달간 캠핑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호주요. 네. 여행을 다니실 때 이번에도 그렇고 발견한 가치나 느낌 같은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여행에서 그린 그림들을 좀 산책길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그림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리고 여행 때 그렸던 그림 중에 여기 산책길과 잘 어울리는 그림들을 골라봤는데요. 우선 그렇구나. 세 가지를 제가 골라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벙글벙글이라고 아마 되게 재미있는 이름을 가졌죠. 벙글벙글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오랜 시간 거의 3억 5천 년이 거쳐서 막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깎여서 날카로워진 이제 제가 치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 안쪽은 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무한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모습이 묵묵히 그 시간과 역사와 또 슬픔과 기쁨을 겪어온 우리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림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여행지에서 직접 그리시는 네네. 여행지에서 본 거를 바로 거기에서 그리는. 그렇구나. 네. 다른 작품도 볼까요? 두 번째 작품은요.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건데요.
제가 갔던 이제 서우들 국립공원들에 네. 바오밥 나무, 굉장히 큰 바오밥 나무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대지에서 건강한 대지가 열심히 이렇게 불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멋진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한 건강한 대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저희와 함께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와.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니 작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너무 그림을 네.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작품도 소개해 그리고 주세요. 이 우와! 작품은 제가 네. 일상에서 최근에 그린 작품인데 요즘에 이 미세먼지로 굉장히 네. 많은 고민들이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네네. 근데 이 작품 어쩌면 너에겐 우리가 미세먼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또 다른 또 미세먼지일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미세먼지 하나로만 고민을 하고 걱정을 네, 하지만 또 잘 가꾸고 자연을 아껴야 또 다음 후세에게도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산인 건데 네. 사람의 느낌도 있고 네, 자연이자 그래서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콧구멍에 미세먼지가 왔다 갔다 차도 하듯이 너무 많고. 네, 회색 네, 차량들이 네, 네. 오고 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무 느낌 있는 그림 3점을 저희가 소개를 네. 받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풍경들, 상황들을 이렇게 그려내시는 거면 네. 관찰력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뭔가 감수성도 풍부하실 것 같고 오늘 참 산책하기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산책해볼 동네 어디인지 그럼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산책할 동네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으로 불리는 도시 강화군입니다. 아름다운 유산과 고유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 강화군 일대를 산책하면서 우리를 지탱하는 고유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강화군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최근은 아니고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같이 성모돌에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성모도 여행을 아마 강화도 여행을 처음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오늘 사실 우리가 못 본 풍경까지 절대 놓치지 않는 이제 시간을 보낼 거고요. 프로 산책러 김물길 작가님과 함께하는 산책길 첫 번째 산책 코스 우리 동네 민주주의로 함께 가보시죠. 네. 네, 이쪽으로 갈까요? 네, 출발. 오늘 또 이렇게 비 올 때 걸으니까 이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나름 운치가 있어요. 네. 빗소리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기분이. 아까 저희 오면서도 보니까 막 현장 학습 온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맞아요. 강화도가 약간 역사적인 공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역사 투어를 오는 곳이기도 하대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저희가 와본 이 곳도 이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역사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대요. 바로
고려 궁지라고 네네. 저도 처음 와보는데 네. 이런 곳이 이렇게 서울 가까운 곳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네. 지금 여기를 처음 와봐서 네.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여기 역사 산책하는 곳이구나 이걸 몰랐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쪽 먼저 한번 가볼까요? 일단 올라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쭉 운치 있게 산책을 하면서 돌아본 곳이 고려 궁지였잖아요. 네.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궁지라고 하면은 궁궐도 막 크게 있을 것 같고, 화려하고 예. 뭐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픈 역사가 많이 담겨 있는 거다 보니까 아 이랬었구나. 우리가 당시에 참 큰 궁궐이 여기 있었는데 또 파괴됐고 지금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조상들이. 네. 치열했던 모습들을 네. 좀 상상해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우리 벽화에서도 막 싸우는 네, 장면도 맞아요. 있었고 해서 참 우리 민족도 우리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구나. 네.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공터로 보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강화도에는 이렇게 우리 역사의 고유성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담긴 장소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강화도가 이제 바다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강화 해협이라고 그 해협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 침략을 막고자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유적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네네네. 갑곶, 돈대, 뭐 광성보, 덕진진, 초지. 그렇죠. 옛날에 우리 막 네. 역사책에서도 많이 배웠었죠. 맞아요, 그런 데서 맞아요. 뭐 전투를 막기 위해서 그쵸. 여러 가지를 설치했었다는. 외교장갑. 네, 저희가 외교장각에 왔잖아요. 네. 뉴스에서 많이 본 단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이 조선시대 왕립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도서관이라고 하고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만들었던 이 왕실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네, 장소라고 해요. 저희는 사실은 그 외교장박 의궤를 뭐 돌려받느냐 아니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맞아요. 많이 그렇죠. 접했던 곳이기도 한데 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 해군에 의해서 건물도 불타고 안에 있는 책들도 많이 소실되고 네네. 또 이제 빼앗기기도 빼앗기고. 해서 예, 의미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의궤들이 뭐 영구 반환은 아니고 이제 대여 갱신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한국에 네. 들어와 있기도 하대요. 사실은 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맞아요. 당연히 우리 건데. 근데 그런 의궤들을 보면서 우리 고유의 정신들을 어쨌든 살펴볼 수 있게 된 거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음. 재복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 보니까 진짜 실물 뭐 의궤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네. 이렇게 복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볼 수 그림들을 있도록. 볼 수 네. 있게 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 제가 몰랐던 건 사실 저는 말만 들었지 의궤라는 게 어떤 책인지 잘 몰랐거든요. 이게 그림책이네요, 보니까 거의.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옛날 그런 황실에서 했었던 결혼식이라던가 문화들을 후세에 계속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뭐 그림, 글 그런 네.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아까 보면서도 농담한 게 이게 하나하나 다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거의 약간 좀 우리로 치면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그쵸, 맞춰놓기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줄을 맞아요. 맞춰서 그렸을까 싶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또 그림들이 엄청 귀여워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썼던 네. 색감들이 사실 지금은 저는 물감을 다 화방에서 사서 굉장히 그쵸, 편하게 그쵸. 작업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거? 천연 재료들, 뭐 꽃이나 어떤 돌 이런 데서 다 색깔을 구해서 칠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네, 이런 네. 옷감들도 천연 재료로 네. 그러고 보니까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겠네요. 그쵸. 이거 그리는 게. 맞아요. 역사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작품을 하는 저한테는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새삼 조금 감동하기도 하고 좀 자랑스러움을 느낀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절차 있게 규모도 컸었고 이렇게 멋지게 했었구나라는 거를 의궤를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네, 오늘 약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쁘다. 네. 좀 낡은 것 같고 뭔가 고풍스럽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기가 최초의 한옥 성당이래요. 최초의 네. 그러니까 약간 한옥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아까 손잡이도 그렇고 약간 곳곳에 또 약간 조화로운 그러니까 서양의 네, 것이 약간 좀 콜라보가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뭔가 성당이라고 하니까 그 옛날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지금도 성당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냥 유적지가 아니라 안에 보시면 실제로도 성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볼 수 있는. 네,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네네. 신발 벗고. 진짜 예쁘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정말로. 전등이랑 한옥이 이렇게 잘 어울렸구나. 저기 멀리 있는 저 촛대도 네. 의외로 한옥 구조랑 되게 잘 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고유성과 또 조화가 어우러진 성당까지 둘러봤는데 네. 강화도에 이렇게 없는 게 없는데 또 이렇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유적지가 하나 더 있대요. 아, 정말요? 네, 그곳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장소로 함께 이동을 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논이 엄청 네, 양옆으로. 푸르네요. 오늘 강화도 와가지고 자연을 엄청 많이 느끼고 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푸르른 곳을 계속해서 다니는데. 혹시 네. 작가님은 옛날에 교과서에서 동명왕편이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서양 신화 못지않게 굉장히 막 재밌고 네네네네.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는 이규보의 장편 서사시 저보다 훨씬 더 잘 네. 기억하시네요. 공부를 네. 했습니다. 네. 그 이규보 선생님의 네. 묘가 지금 여긴데요. 저는 좀 놀란 게 음. 너무 넓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크네요. 너무 크고 강화도에서 이렇게 길이고 있는 줄 몰랐어요. 엄청 웅장해서 안에도 거의 약간 아까 외교장갑 봤을 때보다 훨씬 큰 네, 그런 규모인데 느낌이 드네요. 안에 앞에 뭐가 큰 건도. 있는지 좀 가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규보 선생님이 고려 시대가 무신집권 시대였잖아요. 네. 그때 문신으로 아, 살아가셨고 많은 문장을 남기셨던 문장가 유명하죠. 이셨네요. 저는 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한국 산문사에서 가장 많은 문체를 만든 작가이시기도 하대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네. 네. 아니 이 중국 이야기에 대한 좀 모방이 원래는 많았던 시기였는데 우리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에 대한 이야기를 서사시로 엮은 아까 또 작가님이 네, 기억하셨던 네. 것처럼 그런 작품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우리 살아있는 책을 만날 수 있는 산책길이니까 이규보 선생님의 문장 몇 개를 소개할까 해요. 아, 제가 네. 하나 하고 작가님이 하나.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마음에 부끄러운 점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먼저 기색을 드러내지. 주홍빛이 발그레해지고 땀은 물처럼 뚝뚝 떨어지네. 남을 대할 땐 고개를 들지 못해 슬며시 돌려 피하기만 하지. 마음이 하는 일이 내게 옮겨진 때문이네. 모든 군자들은 의롭게 행동하고 위의를 갖추라. 마음을 곧게 가지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시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좋네요. 네, 저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제 차례인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승이 달빛을 탐하여 샘물 위에 뜬 달을 길어 담았네. 절에 이르러 비로소 깨닫게 되었네. 병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비는 것을. 영정 중얼중. 네네. 정말 저는 이 글귀의 뜻이 좋더라고요. 오. 아무리 아름답고 빛나는 뜻을 가진 것이라도 네네. 그걸 담을 아름다운 마음 그릇이 없으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렸을 때 읽을 때랑 또 다르게 네. 약간 느낌이 있네요.
저희가 오늘 유적지를 많이 돌아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또 책이 있는 곳을 찾을 때가 돼서 왔는데 지금 이곳이 강화군 내에서 유일한 독립 책방이었던 얼마 전까지 유일한? 네, 곳이래요. 근데 책방 같지가 않죠. 아니 책방 같지 않은 것도 그런데 이름조차 네, 국자 주걱이라고 적혀 있는데 특이하죠. 너무 특이해요. 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주인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네. 만나볼까요? 국자 있네요. 주걱이랑. 딱 책방 네. 이름이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안녕하세요. 저희 책방 좀 둘러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라. 이게 원래 일반 가정집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색다르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신발 벗고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우리 책방에 서점인데. 보통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는 한 번도 없었는데. 네. 되게 외부가 분위기가 있네요. 책이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구석구석에 맞아요. 책들이 책꽂이 말고도 있어가지고. 그 위에 네, 책 종류도 있고, 많고 그 아래도 많고. 네. 책장도 보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다 분류가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여행책에 제 네. 책이. 깜짝. 제 책이 있지? 와, 방금. 안목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좋은 책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 것 생각에. 같습니다. 아주. 여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손글씨로 책에 대한 설명이나 이렇게 그런 소설 것들이 찾나요? 있네요. 손나요도 있고 여기 편지 쓰는 것도 있고. 손님들한테 쓰신 편지인 것 같은데요? 진짜 꼼꼼하신 분이신가 봐요. 너무 예쁜데? 사장님이 엄청 꼼꼼하시고 글씨도 너무 예쁘고 그림도 귀엽게 네. 그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죠? 안녕하세요. 아, 저희 예. 혹시 잠깐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예, 예. 네. 예. 사장님 되시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직원이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저도 손님입니다. 아, 예, 예. 그럼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저 사장님은 보통 여기 안 계시고요. 오. 예. 거의 뭐 요즘은 바쁘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래서 손님들만 그냥 왔다 갔다 예, 하시고요? 손님들이 와서 뭐 자유롭게 보고 그럼 계산은 계산은 알아서. 와,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고선 양심적인. 그런가 그렇죠. 봐요. 예. 그러면 주로 손님으로 여기 자주 오세요? 예, 저는 이제 집이 서울인데 서울인데? 예, 서울에서도 자주 오는 단골이죠. 서울에서도요? 예, 예. 네. 그러면 뭐 단골이시니까 여기 서점 이름이 왜 국자와 주걱인지 아세요? 예, 국자와 주걱이 정말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네, 네. 예. 그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여기 근처에 사시는데 예, 그분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떠먹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국자와 주걱은 다 같이 함께 하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그런 정신을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뜻깊은 이름이죠. 이 책방에 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예, 그렇죠. 예, 이름이기도 국자와 하네요. 주걱. 예. 이렇게 서울 여기 근처에 사시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서
이 먼 거리를 책을 보러 왔다 갔다 하시는 예, 약간 이 책방만의 뭔가 그런 매력이 뭐예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좀 어떤 자유로운 그리고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도시의 그런 뭔가 복잡한 그런 곳에서 좀 동떨어진 그런 여유 속에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고, 또 북스테이를 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또 이제 하룻밤 이렇게 머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책방과 다르게 좋은 그런 책방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워낙 서울에서 이 서점으로 와서 책도 읽으시고 예. 북스테이까지 하실 정도의 단골이신데 예. 저희가 또 책 소개를 안 예. 받아볼 수가 없어서 한 권의 그러니까 책을 뭐 네. 저한테는 정말 그 국자와 주걱이 보물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 한 권이 다 하나의 금은보화 같은 정말 마음의 양식이 되는 그런 값진 가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례에서 보면 이런 책이 조금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걸음을 멈추고. 처음 보는데. 예. 사사키 아타루라는 일본의 좀 젊은 어떤 철학가, 네.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상의 혁명을 네.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미투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 어떤 여성의 인권이나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그런 혁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러면 혹시 그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나 문장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혁명이 네. 혁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폭력혁명은 혁명의 수많은 형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글 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는 본래는 틀림없이 정치적이고 예술적이기도 한 갖가지 기회의 열매, 그 모두가 혁명입니다. 예. 그런 와, 이 이야기입니다. 책은 정말 궁금해지는 네. 책인데 너무 좋은 책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이번 주말에 읽을 책으로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잠깐 방해해드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 아닙니다. 좋은 책을 소개받아가지고 예. 저희 쉬고 계셨는데 아닙니다. 시간 또,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네. 또 먼 길을 찾아주셔가지고 네. 예, 고맙네요. 아이, 별 말씀을.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약간 8, 90년대 맞아요. 느낌도 좀 나고요. 옆에 있는 네, 이발관 모습도 그렇죠. 저희가 아까 국자와 주걱에서 손님분은 만났지만 주인분을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죠. 네, 그래서 아직 못 들은 이야기가 또 있어서 저희가 또 다른 책방이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네네. 바로 이곳인데 저는 딸기 책방이라는 이름을 듣고 빨간색 건물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파란색 건물이 간판만 빨간색이네요. 네, 있는데요. 왜 파란색으로 하셨는지 오, 물어봐야 될 것 너무 궁금해요.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엄청 아기자기해요. 여기도 위에가 이렇게 예전에 봤던 책방처럼. 약간 이런 개조한 느낌이 일반 서점들이랑 강화도의 서점들의 차이가. 근데 친근감이 있는데. 주로 약간 어린이 책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동화책 같은. 네. 그렇네요. 이쪽은 다 대부분이 다 동화책이네요. 근데 보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섬세하게 책을 고르신 것 같아요. 옛날에 나온 책들부터 뭐 최고 나온 책들까지. 아, 이 100만 번 산 고양이 제가 저도 한번 이 되게 유명하다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세요? 이거 저희 책방에도 있어요. 아, 정말요? 맞아요. 여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에도 있네? 신기했어요. 네, 역시. 좋은 책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책이 많은 책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꼭 어린이용 책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약간 성인들을 위한 만화책 네. 같은 것도 같이 있는데 뭐 성인 그림책도 있고 네, 만화책도 있고 뭐 그래픽 노블들도 있고 약간 저를 위한 책방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책방인 것 같아요. 책도 은근히 많고 여기도 책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쪽 옆에도 있고 네,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책들은 진짜 많은데 왜 딸기 책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빨간색을 별로 없고 별 찾아보기가 힘들고 딸기에 대한 책도 없고 뭘까? 너무 궁금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만나서 빨리 물어봐요. 네, 선생님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아있는 책과 길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오늘은 두 번째 책방인 딸기 책방에 왔는데요.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둘러보니까? 우선 반전의 책방이었던 것 같아요. 색깔이? 네, 색깔이. 그러니까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엔 그렇지 않았고 근데 그게 실망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딸기 씨앗 같은 또 정말 작은 다양한 책들이 또 안에 가득해서 그래서 딸기 책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름의 해석까지 하셨군요. 저는 도무지 왜 딸기 책방인지 모르겠어서 얼른 여쭤봐야겠다는 네, 저도 생각을 궁금해요. 했습니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딸기 책방 운영하는 위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 딸기 책방이라고 해서 이름이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왜 딸기 책방일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책방은 파란색이어가지고요. 네. 왜 딸기 책방인지. 파란 딸기가 있어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통상 이제 딸기 그러면 빨간색을 다 연상을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뻔하기가 좀 싫어서 예, 파란색을 좀 칠해봤습니다. 오히려 약간 반대로 예. 네 파란색을 선택하신 거네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유일한 책방이 우리가 전에 갔던 곳이었고 국자 주걱이 있었죠. 네, 이곳이 네. 두 번째 책방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쭉 사시다가 책방을 여신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 이제 강화에 들어오긴 한 12년 전쯤에 예, 집을 짓고 들어왔고요. 근데 작년까지는 서울로 계속 출퇴근을 했어요. 홍대 앞으로. 그러다가 그 여러 가지로 좀 몸도 좀 아팠고 그다음에 좀 더 재밌게 좀 원래 책을 재밌게 보고 재밌게 만들려고 출판 들어갔는데 한 20년 정도 하니까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원래 책 좋아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산업으로 대하지 않고 예, 책을 읽고 만들고 팔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뭐 출판 일을 하셨고 또 책에는 워낙 익숙하시고 잘 아시는 대표님이신데 왜 그림책을 위주로 하는 책방을 만드셨어요? 예, 제가 주로 일했던 곳이 그림책을 만드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를 만드는 일도 했었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 좀 책 글과 그다음에 그림이 어울리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잘 아는 책 위주로 큐레이션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구나. 아니 뭐 그거를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 산책의 주제가 고유성인데 들어오니까 이 천정부터 시작해서 약간 우리 것을 약간 재해석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저희가 일단 이게 굉장히 공들여서 지은 한옥은 아니고 당시에 막 지은 슬레이트 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거친 느낌들 그대로 좀 가져가면서 너무 맨들맨들하지 않게 그 상태 그대로 좀 살리는 걸 기본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아유,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네. 또 책을 이렇게 배열하실 때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 책방은 약간 이런 게 자랑거리고 난 여기에 이렇게 신경을 썼다. 뭔가 그런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는 않으실까. 네. 일단은 그 제가 읽은 책, 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위주로 좀 컬렉션이 돼 있는 상태여서 썩 독자 위주의 독자 편의 중심의 크리에이션은 아니에요. 예,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 누가 읽어도 좋을 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좀 진열을 해봤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신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림책 중에서도 구간이나 아니면 그 예전부터 좋은 책이라고 계속 이야기 되었던 것들 위주로 좀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중요시하시는구나. 그래도 요리사도 자기가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또 손님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오시는 분들도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주인장분의 마음을 담은 취향이 확실히 그런 들어간. 서적인 것 같고요. 또 산책길에 저희가 메인 코스가 책방 주인분들께 책을 소개받는 네. 코너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림책을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저 너무 한데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번 주 저희가 가치가 고유성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거든요. 네.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프레드릭이라는 책입니다. 예. 쥐네요. 예, 쥐가 네, 있는데 꽃을 들고 있어요. 이 쥐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눈이 그렇네요. 게으른 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전체를 다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놀고 있지만 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의미고 그런 자기 고유의 본성들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가지 기준으로만 향해서 달려가는 건 좀 사회 전체적으로 좀 낭비 아닐까 싶고요. 그런 다양성이 좀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 모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 쥐 정도는 꽃 이렇게 들고 되는 것 같다. 왠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예상이 읽어보고 네, 싶습니다.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책방 주인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프레드릭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책은 사실 중요한 구절을 읽으면 스포일러가 돼버립니다. 네. 텍스트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프레드릭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들쥐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하니?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들쥐들은 동그만히 앉아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들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프레드릭, 지금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프레드릭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들쥐들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얘기거리가 동이 나잖아 했습니다. 이 프레드릭이 모은 여러 가지들이 네네. 언젠가 큰 빛을 발합니다. 바래요? 예. 다행이다. 기대하고 끝까지 한번 다행이다. 읽어보셨으면 그냥 좋겠습니다. 게으르기만 하고 나중에 게으르지 후회하고 않은데요. 열심히 뭔가 계속 모으는데. 그렇죠. 뭔가 약간 예술가 스타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진정한 예술가인 우리 김율기 작가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어요. 네네. 저도 어떤 동화책, 장편 동화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도서예요. 이 책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과 또 성인뿐만 아니라 유명하죠. 청소년들에게도 네. 유명한데 저에게도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도 베스트 책으로 남을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우선 세계 여행 갈 때 저는 이때 이 암탉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를 벗어났던 그 용기를 보면서 그래 이 책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나이와 상관없이 한 번쯤 꼭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읽어보신다면 뭔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나를 돌아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뭘 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었죠? 네, 맞아요. 네.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구절을 소개해 이 안에 주시겠어요? 나오는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잎삭은 날개를 벌려서 다 자란 초록머리에 몸을 꼭 안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다. 초록머리의 부드러운 깃털과 냄새를 느끼며 몸을 어루만졌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시간은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것들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잎삭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다. 간직할 것이라고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라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 자체로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 안에서 잎삭이라는 암탉이 초록머리라는 청동오리의 새끼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암탉은 그 우리를 벗어나면서 정체성을 찾고 청동오리는 키워나가고 나중에 청동오리 떼를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깨달아가고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찾는 것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고유성의 한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제에 따른 책을 너무 잘 골라오신 두 분 다 정말 딱 이 주제와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어떤 걸 좀 추천해 동화책이 아니고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을 네, 가지고 좋아요. 왔는데요. 각종 뭐 사회운동이나 퍼포먼스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제 홍승희 작가의 에세이 최근에 나와서 읽어봤는데 뭐 세상은 내가 이상하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흔히 약간 세상에서 흔히 권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성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운동이라든지 타투라든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큰 것들까지 약간 세상이 나한테 강요하는 것들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권에 꽉 채워서 쓰셔가지고 저는 이런 게 내 고유성을 지키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뭔가 아닌가라는 다른 거에 생각을 휘둘리지 않고. 네,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고 싶은 한 문장은 네. 언제부턴가 아플 때 눈치를 보게 된다. 아프다고 말하는 걸 유별나게 보는 시선 속에서 정말 내가 너무 뻔뻔하고 예민한 걸까 고민하게 된다.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다른데 내가 유난히 크게 느끼는 걸까? 아니면 통증을 표현하는 강도가 다른 걸까? 지금은 내 몸이 유별나게 허술하거나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 재갈이 물려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입니다.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걸 이렇게 네.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냥 저도 약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고유성에 대한 이야기를 절묘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잘 기분입니다. 하고 있네요. 오늘 고유성을 주제로 강화도의 여러 유적지와 책방들을 둘러봤는데 김물길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뭔가 제대로 된 산책을 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적지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역사의 소중함도 좋아도 찾아봄과 동시에 서점에 가서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뭔가 건강과 기분과 마음과 머리를 다 채울 수 있었던 그런 걸음걸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우산도 쓰고 오랜만에 다녀가지고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 분위기를 잘 저랑 함께 느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딸기 책방의 매력을 정말 들어와서 느낀 것 같아요. 이 책들을 사실은 진짜 막 나도 읽어봐야겠다. 어린이 책들 중에서도 궁금한 책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 멀리서나마 본인이 좋아하시는 책들을 소개하시고 나누려는 또 책방 주인님의 마음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책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산책길은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코스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